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내 정신은 온통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흐릿하기만 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으신 작은 기계 부품 공장. 어릴 적부터 기름 냄새와 기계 굉음 속에서 자란 나에게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곳이었다. 민우야, 기술자는 손끝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묵직한 목소리 아직도 내 어깨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슬픔을 삼키며 몇 번이고 다짐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인 오늘 오후, 공장 사무실에서 한참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거칠게 문이 열리며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아버지가 서 계셨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장례식장에서도 슬픈 기색 하나 없이 눈치를 살피던 그 작은아버지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설픈 슬픔의 가면 뒤로 묘한 탐욕의 빛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민우야, 고생이 많구나. 형님이 갑자기 가셔서 네 상심이 얼마나 크겠니? 작은아버지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내 책상 위에 놓인 공장 서류들을 훑고 있었다. 네, 작은아버지, 그래도 정신 차려야죠. 아버지 공장인데 제가 지켜야 하잖아요. 내일부터 당장 라인 다시 돌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내가 애써 덤덤하게 대답하자 작은아버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였다. 그는 빈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털썩 앉더니 양손을 모아 턱을 괴었다. 민우야, 네가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공장이 지금 네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다. 형님이 남기신 빚도 많고 채권자들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기세야. 네가 이 짐을 다 짊어지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겠니? 빚이라니요? 아버지는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공장 운영 자금은 늘 투명하게 관리하셨다고요. 내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작은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툭 던졌다. 이거 봐라. 형님이 생전에 나한테 공장 지분을 상당 부분 넘기겠다는 각서를 쓰셨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서류다. 그리고 공장 부지 명의도 확인해 보니까 허점이 많더구나. 내가 이 공장을 맡아서 정리하는 게 너한테도 형님한테도 좋은 길이야. 서류를 받아든 내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서류 맨 뒷장에 찍힌 도장은 분명 아버지의 인감 도장이 맞았다.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의식이 불분명하셨던 바로 그 시기였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노린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만든 공장을 가장 믿었던 가족이라는 사람이 통째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내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작은아버지, 이거 조작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서류에 사인하셨을 리가 없어요. 내가 소리치자 작은아버지는 눈빛을 싹 바꾸며 차갑게 비웃었다. 조작이라니. 내가 증거 있어? 법대로 하면 이 공장은 이제 내 거야. 순순히 물러나면 네 생활비 정도는 챙겨줄 테니까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거라. 작은아버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쾅 하고 닫힌 문소리가 내 심장을 때렸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나는 다급하게 아버지가 쓰시던 개인 금고로 달려갔다. 분명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이나 비밀 장부가 있을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다. 맨 아래쪽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작은아버지가 보낸 협박 편지와 함께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충격적인 과거 비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수첩 맨 마지막 장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우야, 절대로 작은 숙부에게 이 공장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공장을 차지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순간 공장 밖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친 타이어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공장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내 세상이 이렇게 통두리째 흔들릴 줄은 몰랐다. 평생을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을 지키시던 아버지는 내게 단순한 부모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이정표였다. 민우야, 기술자는 손끝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나는 매일같이 공장으로 출근했다. 비록 손톱 사이에 거뭇한 기름때가 박히고 온몸에 쇳가루 냄새가 배어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작은 정밀 기계 공장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의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겨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장례식장에서 세상 가장 슬픈 표정으로 내 어깨를 다독이던 작은아버지가 공장으로 찾아왔다. 평소에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분이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작은아버지는 공장 입구에 서서 지저분한 바닥을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민우야, 고생이 많구나.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 혼자 이 넓은 공장을 꾸려나가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았다. 나는 땀을 닦으며 장갑을 벗었다. 아니에요,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평생 바치신 곳인데 제가 당연히 지켜야죠.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해보려고요. 내 대답을 들은 작은아버지는 혀를 쯧쯧하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공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탁자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다. 서류 봉투가 탁자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민우야, 세상 일이라는 게 네 마음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다. 네가 이 공장에 애착이 있는 건 잘 알지만 법이라는 건 엄연히 따로 있거든. 여기 이 서류들 좀 보거라. 나는 의아한 마음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서류 상단에는 거대한 법률 용어들과 함께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하셨다는 공중 문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채권 채무 관계, 그리고 공장 부지의 지분에 대한 복잡한 조항들이 내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제게 공장에 빚이 있다는 말씀은 전혀 안 하셨는데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작은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콕 찍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친필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형님이 생전에 공장 설비를 새로 들여오면서 나한테 아주 큰 돈을 빌려가셨단다. 그런데 그 담보가 바로 이 공장 부지였어. 게다가 법적으로 형님이 남기신 지분의 절반 이상이 과거의 계약 때문에 나에게로 넘어오게 되어 있단다. 네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이 공장의 진짜 주인은 이제 내가 된다는 뜻이지. 작은아버지의 눈빛이 순식간에 탐욕스럽게 변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다정한 친척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법의 허점을 노려 형의 유산을 집어삼키려는 잔인한 기회주의자의 얼굴만 남아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에 쥔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일터가, 그리고 내가 이어받아야 할 유업이 이렇게 허망하게 타인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저 몰래 이런 계약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소리치자 작은아버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한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민우야, 억울하면 법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단다. 그리고 네가 아직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작은아버지는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천천히 꺼내 내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이 새하얗게 불타버렸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턱 막혀왔다. 서류에 적힌 문장은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비밀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남은 것은 허름한 공장 한 칸과 손때 묻은 기계들, 그리고 평생을 바쳐 연구하셨던 특허 기술 서류뿐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어떻게든 이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밤낮으로 기술을 연마하며 매달렸다. 기름때가 손톱 사이에 박혀 지워지지 않아도,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잠을 청해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오랫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공장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올 때마다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들고 와서 짐짓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삼촌 행세를 했다. 민우야,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다. 형님이 돌아가셔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이제 삼촌이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따뜻했고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유일한 혈육인 작은 아버지에게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가 건네는 위로 한마디, 내 어깨를 다독여주는 손길에 나는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하루는 작은 아버지가 공장 사무실로 찾아와 슬그머니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민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법적인 절차나 공장 운영에 대해 잘 모르지 않느냐. 이 삼촌이 뒤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주마. 여기 삼촌이 공장 운영을 도와줄 수 있도록 명의만 잠시 공동으로 올려두는 서류가 있단다. 그래야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대출도 쉬워져. 그의 말투는 막힘이 없었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작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볼펜을 쥐고 서류의 빈칸에 내 이름을 정자체로 꾹꾹 눌러 적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인감 도장을 꺼내 서류 위로 조심스럽게 찍었다. 붉은 인경이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작은 아버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경련하듯 올라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도 작은 아버지는 몇 번이나 공장을 찾아와 대출 연장 서류라며 혹은 자재구매 계약서라며 다양한 서류에 내 도장을 받아갔다. 나는 그저 그를 전적으로 믿었고 내가 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밖이 시끌벅적해졌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쳐 공장 이곳저곳에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내가 무슨 일이냐며 앞을 가로막자 그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웃듯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공장 부지와 건물, 그리고 아버지의 특허 기술까지 모두 다른 회사로 매각되었다는 계약서였다. 손이 부르르 떨렸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신없이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나는 곧장 작은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사무실로 단숨에 달려갔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평소에 인자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오만한 눈빛을 한 작은 아버지가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있었다. 작은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압류라니요? 매각이라니요? 제가 찍은 서류들이 다 모였던 건가요? 내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자. 작은 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나를 싸늘하게 올려다보았다. 민우야, 세상이 그리 만만한 줄 알았더냐? 내가 무지해서 법을 몰라 당한 걸 누굴 탓하겠니? 네가 내민 그 도장들 덕분에 이 공장과 기술은 이제 온전히 내 합법적인 재산이란다. 억울하면 법대로 해보든가. 그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본색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믿었던 혈육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아버지가 남기신 전부를 잃었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분노로 눈앞이 붉게 물들었고 주먹을 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내가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악마 같은 인간에게 복수를 할 것인가.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발신인을 확인한 순간 내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로부터 온 전화였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작업대를 쓸어내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평생을 기름때 묻혀가며 일구어 놓으신 이 작은 공장이 이제 겨우 내 손에 익어가기 시작했는데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상속지분 반환 청구 소송. 그 무시무시한 단어 위에 적힌 원고의 이름은 다름 아닌 작은 아버지였다. 머리가 댕하고 울렸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었다. 장례식장에서도 부조금 명부를 슬쩍 훑어보고는 곧장 자리를 떴던 그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이가 갈렸다. 민우야, 일하고 있냐? 공장 문이 열리며 구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고개를 돌리니 맞춤 양복을 매끄럽게 차려입은 작은 아버지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 매캐한 기름 냄새와 쇳가루가 날리는 공장 바닥이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코를 살짝 찌푸리는 모양새가 가증스러웠다. 나는 손에 쥔 서류를 꽉 움켜쥐며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작은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상속 지분이라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공장은 저한테 전부 물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공증까지 다 마친 일이에요. 작은아버지는 내 말에 피식 비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손을 빼냈다. 그리고는 작업대 위에 놓인 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공구들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민우야,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법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단다. 형님이 생전에 너한테 다 주겠다고 하셨어도 나한테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내 몫이 있다는 소리지. 게다가 형님이 병중에 제정신이 아닐 때 작성된 공증이라면 그 효력을 다 볼 여지가 아주 많지 않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어떻게 형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세요? 작은아버지가 이 공장에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탠 적 있으세요? 내 목소리가 공장 가득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악마 같은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가늘게 뜨며 내게 바짝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가 공장의 기름 냄새와 섞여 역겨움을 자아냈다. 돈 앞에는 형제도 없고 조카도 없는 법이다. 내가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 말이지. 이 공장 부지가 조만간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다는 소문은 들었니? 너 혼자 이 엄청난 보상금을 다 처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 좋게 말할 때 내 지분 인정하고 합의서에 도장 찍어라. 안 그러면 이 공장 법원 경매로 넘어가서 네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재개발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술과 가업을 이어가겠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던 나와 달리 그는 철저하게 법의 허점과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하이에나였다. 작은아버지는 굳어버린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주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테니 도장 준비해둬라. 그가 뒤돌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공장을, 나의 전부를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친하게 지내시던 법무사 서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공장 사무실 컴퓨터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법원에서 보낸 전자소송 안내문 외에 또 다른 낯선 이메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다. 메일 제목을 확인한 순간 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안에는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작은아버지의 과거와 이 공장의 비밀이 담긴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분노와 배신감에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공장과 기술을 다른 사람도 아닌 피를 나눈 작은아버지가 통째로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법의 허점을 노려 서류를 조작하고 나를 속여가며 뒤에서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성실하게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길만 걸어오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줄 알았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순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으로 출근했다. 기계들이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내 신경은 온통 작은아버지가 있는 사무실로 향해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손을 닦으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작은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깜짝 놀라며 서둘러 서류를 덮는 모습이 내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 찰나의 당황한 기색이 그의 유죄를 증명하고 있었다. 민우 왔냐?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기계 점검은 다 끝났고. 작은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내게 말을 건넸다.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주먹에 힘이 꽉 들어갔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 철저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나에게 이로울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네, 작은아버지. 오전 라인 점검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까 보시던 서류는 뭐예요?
요즘 공장 재정 상태나 계약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죠? 나는 최대한 덤덤하고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작은아버지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서류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거래처 장부 좀 보고 있었지.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너는 그냥 공장 기계들만 잘 돌아가게 관리하면 돼. 돈 굴리고 서류 만지는 복잡한 일은 이 작은아버지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내 미래를 통째로 빼앗으려 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나? 하지만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작은아버지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기계 만지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 말에 작은아버지는 안심했다는 듯 껄껄 웃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지만 나는 꾹 참아냈다. 작은아버지가 점심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행동을 개시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사무실 문을 잠그고 서둘러 작은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열쇠로 잠겨있지 않은 서랍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공장의 기계 소리가 웅웅거리며 귀를 때렸다. 시간이 얼마 없었다. 이것저것 뒤지던 중 서랍 가장 안쪽 틈새에 숨겨진 낡은 가죽 바인더를 발견했다. 그것을 펼쳐드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공장의 소유권을 재산 분할이라는 명목하에 작은아버지 단독 명의로 이전한다는 가짜 합의서와 내 인감 도장을 위조해 찍은 서류들이었다. 심지어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작성된 것으로 꾸며진 신빙성 없는 유언장 초안까지 들어있었다. 분노로 눈앞이 아찔해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쥐고 있기도 힘들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나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뒤에서는 이런 더러운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나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완벽한 물증이 필요했다. 찰칵, 찰칵 소리가 날 때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바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지막 장을 찍고 서류를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 서랍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사무실 도어락이 띠띠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지나 문 앞까지 다다랐다. 어라? 문이 왜 잠겨있지? 민우야, 안에 있냐? 문 손잡이가 거칠게 덜컥거렸다. 작은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예상보다 너무 빨리 돌아왔다. 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제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당장 이 서류를 숨겨야 하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바라보는 내 눈앞으로 손잡이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작은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얄팍한 서류 한 장이 내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이 정비소, 기름때 묻은 공구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는데 그걸 홀라당 빼앗아 가겠다고?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이라는 사람이 말이다. 민우야, 세상은 법대로 돌아가는 거란다. 네가 아무리 억울해봤자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끝이야. 네 아버지가 나한테 넘긴다는 각서, 이거 진짜거든. 귀를 막아도 작은아버지의 그 비열한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다. 법의 허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 독사 같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손에 쥔 스패너가 차갑게 식어갔지만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왜 그런 각서를 쓰셨을까? 아니, 정말 쓰시기는 한 걸까?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다. 작은아버지가 정비소 주변을 맴돌며 서성거리던 모습,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기 전날 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던 소리까지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정비소 구석에 있는 아버지의 오래된 책상으로 다가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랍을 하나씩 열어 젖혔다. 아버지가 남기신 흔적 속에서 작은아버지의 거짓말을 밝혀낼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낡은 장부, 손때 묻은 계약서들을 마구 뒤적였다.
퀴퀴한 종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손을 움직였다. 제발, 뭐라도 나와라. 제발.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몇 번이고 기도를 올렸다. 이대로 정비소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유업이자 내 전부인 이곳을 그렇게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에 넘겨줄 수는 절대 없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이중으로 닫혀있던 비밀 칸에 손이 닿았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낡은 가죽 수첩이 들어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거칠지만 고든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내 눈길이 어떤 특정 날짜에 멈춰섰다. 작은 아버지가 가져온 각서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날이었다. 일기장에는 그날의 상황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내 눈이 점점 커졌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았다. 이럴 수가. 작은 아버지가 감히 이런 짓까지 했다고? 손에 든 수첩이 덜덜 떨렸다. 아버지가 작성했다는 각서의 진실이,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철저하게 숨기려 했던 추악한 음모가 그곳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법적인 허점을 노린 게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다. 내 가슴은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충격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심장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 그때였다. 정비소 밖에서 거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더니 쾅 하고 문이 열렸다. 구두굽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탁탁탁 울리며 다가왔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정비소 안으로 낯익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특유의 거만한 걸음걸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작은 아버지였다. 민우야,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뭐하냐? 짐 싸라니까 말을 참 안 듣네. 그가 비아냥거리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에 쥔 아버지의 수첩을 등 뒤로 숨겼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작은 아버지의 시선이 내가 서 있는 아버지의 책상 쪽으로, 그리고 내 굳어버린 표정으로 향했다. 순간 그의 매서운 눈빛이 번뜩였다. 그가 무언가를 눈치챈 듯 입꼬리를 기괴하게 올리며 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작은 아버지가 내놓은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류 상단에 찍힌 붉은 인감 도장은 분명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그 도장이 맞았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우야, 내가 고심 끝에 결정한 거다. 형님이 남기신 이 공장, 내가 이어받기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빚도 너무 많아. 이 서류에 적힌 대로 공장 부지와 남은 기술 특허권은 전부 나한테 넘기는 걸로 형님 생전에 이미 다 구두로 합의가 된 사항이야. 여기 도장도 찍혀 있잖니. 작은 아버지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툭툭 쳤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눈빛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례식장에서는 그렇게 슬프게 우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 공장의 기계들이 돌아가는 굉음이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게 내 귀를 찔렀다. 매캐한 기름 냄새와 먼지 섞인 공기가 목구멍을 턱 막아왔다. 말도 안 돼요. 작은 아버지. 아버지가 저한테 공장을 물려주시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장이 왜 여기 찍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서류를 움켜쥐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땀 흘려 일구신 이 일터였다. 손때 묻은 스패너, 기름때 절은 작업대, 그리고 아버지가 밤새 연구하시던 기술 도면들까지. 이 모든 것이 작은 아버지의 손에 넘어가게 둘 수는 없었다.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봐야 서류에 찍힌 도장과 친필 서명이 다 증명해 주는데 말이야. 공증까지 확실하게 받아둔 서류니까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라. 너도 이제 네 길 찾아가야지. 작은 아버지는 서류를 내 손에서 거칠게 뺏어가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 순간 작은 아버지의 양복 주머니 사이로 슬쩍 보이는 낡은 수첩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수첩은 아버지가 항상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던 업무 일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병원에서 분명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일지가 왜 작은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는 걸까?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공장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시던 목소리가 기억났다. 그때 나는 그저 거래처 사람과의 실랑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작은 아버지였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작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 서류가 가짜라는 증거를, 혹은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협박해서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작은 아버지, 그 수첩 아버지가 쓰시던 거잖아요. 왜 그게 작은 아버지 주머니에 있어요? 내 질문에 작은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평소라면 능구렁이처럼 넘어갔을 그가 눈동자를 파르르 떨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작은 아버지는 서둘러 주머니를 손으로 가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개인 수첩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까지 짐 정리해라. 안 그러면 법대로 강제 집행 들어갈 테니까. 작은 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더니 공장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공장 내부에 크게 울려 퍼졌다. 공장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기계 소리만 남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가 쓰시던 작업대를 쓸어내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울 시간이 없었다. 작은 아버지의 당황한 모습에서 나는 확신했다. 저 서류에는 분명 허점이 있고 그 진실을 밝혀줄 열쇠는 바로 작은 아버지가 가져간 아버지의 업무 일지 속에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어두워진 공장 사무실에 나는 홀로 남았다. 혹시나 아버지가 남겨두신 다른 증거가 없을지 서랍과 캐비닛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를 뒤집었으며 몇 시간 동안 서류 더미를 파헤치던 중 아버지가 쓰시던 책상 가장 아래쪽 이중으로 잠겨있던 비밀 서랍의 틈새에서 조그만 녹음기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손을 떨며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긴박한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이 끝날 때쯤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완전히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법이 참 웃기더군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데 정작 그 피땀 흘린 결과물을 가로채려는 인간은 법의 허점을 보란 듯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했다는 알 수 없는 위임장과 공증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기술과 공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눈앞의 법정 문서들은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민우야,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형님이 나한테 이 공장의 지분 절반을 넘기겠다고 하신 건 엄연한 사실이야. 여기 사인이랑 인감증명서 안 보이니?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평소에 그 탐욕스러운 안색은 싹 지워버리고 마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는 그 위선적인 미소가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대동한 변호사 역시 안경을 치켜 올리며 냉정한 어조로 거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결함이 없으며 지금 당장 소송을 가더라도 내가 완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기름때를 묻혀가며 일구어낸 이 기계 소리 가득한 일터가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손에 허무하게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공장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이 눈에 들어오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해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기에 입술을 깨물며 피맛이 날 때까지 버텼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는 절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서류를 작성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거 다 조작된 거잖아요. 내가 소리를 지르자 작은아버지는 혀를 쯧쯧하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법대로 하라며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공장을 떠나고 난 뒤 나는 혼자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무리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아버지가 남기신 개인 수첩을 뒤져봐도 당장 저 완벽해 보이는 법적 덫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술만 알았지 법이나 계약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대로 아버지가 남긴 유업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걸까?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갈 무렵 공장 불을 끄고 나가려다 문득 아버지가 주로 쓰시던 오래된 기술서적 보관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 평소에는 잘 열지 않던 낡은 철제 서랍을 무심코 당겼는데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용하시던 낡은 USB 드라이브 하나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작은아버지의 거대한 음모가 담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방을 나설 때까지도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남긴 싸구려 스키냥과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그대로 고여있어 숨을 쉴 때마다 목이 턱턱 막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이 작은 공장과 기술들이 단지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작은아버지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빛바랜 작업복을 바라보았다. 기름때가 묻은 그 옷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 성실하게 살면 결국 진실이 이긴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작은아버지는 완벽하게 서류를 가로챘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분명히 있을 터였다. 아버지는 기술자로서 모든 기록을 철저하게 남기시는 분이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히며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가 코끝을 찔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렸다. 도면, 영수증, 빛바랜 계약서들까지 샅샅이 확인하던 순간 책상 가장 아래쪽 서랍의 이중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손톱을 밀어넣어 나무판을 들어 올리자 손바닥만한 크기의 파란색 가죽 수첩과 함께 작은 USB 하나가 툭 떨어졌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가 생전에 꾹꾹 눌러 쓴 친필 일지들이 가득했다. 날짜별로 작은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그가 공장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 뜬 것은 작은아버지가 위조했다고 주장했던 그 계약서의 진짜 원본 스캔본과 당시 계약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핵심 인물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작은아버지의 비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법의 허점을 노린 그의 탐욕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스모킹건이었다. 나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 우리 쪽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찾았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안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 법원에 증거 제출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합의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비로소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장의 차가운 기계들을 바라보며 나는 마침내 아버지의 유업을 지켜냈다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났고 작은아버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텅 빈 공장 안을 정리하고 불을 끄려던 찰나에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방금 전까지 통화했던 변호사였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다 못해 완전히 겁에 질린 변호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민우 씨,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요. 당장요. 네? 변호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게 조금 전에 법원 인맥을 통해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찾은 그 증거 자료를 작은아버지 쪽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그놈들이 부수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민우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 변호사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공장 정문에 거대한 철제 셔터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칠게 찌그러지며 열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공장 내부를 잔인하게 비추었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검은 실루엣들 사이로
낯익은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 실루엣의 주인공은 낮에 보았던 작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내 귓가에 꽂혔다.